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 수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일교차가 큰 이 1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이유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부고 문자가 또 유난히 많이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발병 후 1시간 이내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2017년도에 급성 심장 정지로 돌연사한 사람은 18,261명으로 같은 해 폐암 사망자 수보다 많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는 3.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무섭다. 근데 돌연사가 이렇게 사망 원인 1위라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사망률이 30% 정도 돼요. 그리고 높다. 사망 환자의 약 50%가 사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하죠. 세상에.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근무할 때 밤에 9시에 30대 중반에 네네. 분들이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쓰러졌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제 30대? 날씨가 추운 날 무리하게 활동하시다 보면 그렇게 혈관 내에 손상이 생기면서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날아가서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죠. 워밍업 그렇기 하고 때문에 무섭다. 나이가 젊다고 네. 너무 안심하실 수는 없어요. 운동하지 말아야 되겠어. 아니 운동을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열을 좀 하고 하셔야지. 예열 안 하고 막 바로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심장 질환도 정말 무섭지만 뇌졸중도 좀 심각한 질환이긴 하지 않나요? 좀 많이 있나요? 네, 국내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매년 10만 명에 이르는데요. 또 35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 환자의 사망률은 약 40에서 50%로 극적으로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혼수나 반신마비,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뇌졸중 하면 떠오르는 좀 배우가 있거든요. 네. 혹시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 아시나요? 알죠. 네, 아시죠? 알죠. 굉장히 너무 세계 알죠. 최고의 미남이죠. 잘생겼잖아. 근데 이 알랭 드롱도 네. 사실 2019년에 이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투병 생활도 하고 후유증 아이고. 때문에 최근에 이 안락사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어머나, 너무 슬프다. 다 필요 없이 진짜 혈관 질환이 맞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혈관 질환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몸의 각종 장기들의 영양소와 이 산소를 곳곳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혈관 속에 지방이 증가하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가 지방이랑 섞이겠는 거예요? 사실 기름이 많으면 딱 생각해도 끈적끈적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정말 캐러멜처럼 걸쭉하게 아우.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성 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은 환자의 혈액에서 이제 혈장이라고 해서 그 가벼운 물을 조금 체크한 거예요. 보통 이제 깨끗하고 노란 빛을 이제 비춰야 되는 이 혈장이 지금 보면 하얀 네. 기름층 그러네, 보이죠? 원래 노란색, 우리 피 뽑으면 노란색. 네, 노란색 물이 보이는 게 노란색 물 일반적이에요. 그게 나오는데. 혈장인데 그게 중성 지방 기름으로 차면 저렇게 기름층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 피가 네, 이렇게 혈액 속에 지방이 쌓이는 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30세 이상 성인분들은 50%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아. 우리 어떡해요? 안타깝게도 혈관에는 이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한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자의 70%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거의 막힌 어머나. 이제 심각한 상태인 경우들이 세상에. 많죠. 그래서 돌연사의 대부분이 이제 혈관 질환인 것도 이제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야채만 먹고 살아야 되겠네. 아 근데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근데 혈관에서 왜 지방 생기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글라디스 씨는 빵도 좋아하고 이제 밥도 좋아하실 엄청 것 좋아요. 같은데요. 불가능성 어딨어? 좋아하죠. 좋아하죠. 뭐 한국 사람들은 다 밥 먹잖아요. 그 후식으로 또 볶음밥도 먹어야 되고 뭐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양념이 있는 음식에다가 밥을 넣어서 싹싹싹싹 비벼 먹고. 무조건이죠. 무조건. 사리는 또 사리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맛있어요.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그쵸. 요즘에 사리도 발달해가지고요, 여러분. 중면, 소면 이렇게 크기별로 그만 나와가지고. 얘기해, 저는 그만 소면을 얘기해. 참 좋아해요. 아주 얇은 그 스낵땡 라면처럼 이렇게 아주 얇게 나와가지고 호로록 넣자마자 샤브샤브처럼 바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기름기랑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게 그럼, 사실 그럼. 클리너 같은 게 있으면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먹을 텐데.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실은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한 끼 식사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영양 비율은 탄수화물은 50에서 60%, 지방은 30에서 40%, 그리고 단백질은 20에서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67%, 그리고 지방을 이제 17%, 단백질을 14%.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 섭취하고 또 지방은 오히려 좀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빵이나 밥은 포기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형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체? 예?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술 안 드시고 계세요 요즘. 제가 요즘 술 포기했어요. 금주. 금주예요? 술 포기했어요. 이거네. 나이스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건강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요. 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셔야 돼요. 맞아요. 고운 지방으로 섭취를 조금 늘리시는 게 혈관 건강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혈관도 늙어요? 혈관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도 늘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되죠. 아이고. 게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맞아요. 네, 만경이 되면 이 우리가 혈관을 지켜주는 혈관 지킴이가 있었거든요. 바로 여성 호르몬.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 혈관 질환의 위험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언니, 우리 이제부터 우리 관리하자요, 언니. 나 옛날부터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관리해. 그래 젊다고 젊다 보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 오메가3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지방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몸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알티즈3, 오메가3는 그냥 일반 오메가3랑 다른 겁니까?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1세대는 불포화 지방산만 사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 하나에 포화 지방도 괜히 또 2개를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2세대 오메가3가 나왔는데요. 이게 에탄올을 이용해서 추출하다 보니까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알티지 오메가3 단점은 보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모은 바로 3세대 오메가3인 RTG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RTG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 RTG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이 1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RTG 오메가3가 클리너 역할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어디를 청소해 주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이제 중성지방 클리너 역할을 하게 되죠. RTG 오메가3 속에 들어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이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게 되죠. 이로써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제가 RTG 오메가3가 어떻게 혈관 건강, 혈관 청소를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는 유리관이 우리 몸, 이 호수를 혈관이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지방 덩어리가 지금 혈관을 꽉 막고 있습니다. 네. 뭔가 딱 답답하죠. 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요. 혈액이 당연히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막았다. 그렇죠. 세상에. 혈액이 통과할 수가 없겠죠. 통과 못하죠. 네, 이런 말 있죠. 기름은 기름으로 녹인다. 알죠, 라는 알죠.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오메가3를 넣고요. 진짜 설마 그게 녹나? 진짜요? 우리가 기름 덩어리가 녹는지 한번 볼게요. 녹아. 오 진짜. 어머 내려간다. 혈관 내려간다. 세상에. 오, 오메. 진짜 혈관이 피가 뚫리네요. 녹아서 지방이 빠지는 게 보이죠. 네네. 네. 오. 신기하다. 어머. RTG 오메가3 속에 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에 이 지방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와 정말 혈관 전소 해주는 클리너 맞네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고중성 지방 혈증을 가진 성인 남녀 42명에게 8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가 48%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30% 감소, 염증 수치는 무려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성 지방을 없애면 돌연사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메가3는 이 심근경색 뇌졸중을 잡아주는 이 클리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오메가3와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한 임상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오메가3 섭취가 관상동맥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36%나 감소시켰고요. 또 총 사망률 역시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뇌졸중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오메가3 섭취와 뇌졸중 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월 1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주 5회 이상 소비한 군의 뇌졸중 위험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데 반인데. 건강하게 보이고. 안녕하세요. 뇌동맥 후작증을 극복하고 15kg 감량한 57세 금민서라고 합니다. 57세? 이렇게 또 운동을 하세요? 대단하네. 어머나. 아유,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예전에는 몸이 좋지 않았었어요. 몸무게도 15kg 이상 더 나갔고요. 그때 저 때는 당시는 좀 살이 과자하고 있으셨어. 국수하고 라면 그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도 어머나. 많았었고 그러셨구나. 몸이 뭐 약간 굳은다는 세상에. 느낌도 들었고요. 또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렇지, 머리 아파서 이러다 쓰러지면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울 것 응급실도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동맥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하다 보니 살도 15kg 감량이 됐고 하하. 그로 인해서 건강도 되찾았어요. 와. 제가 심하게 아팠던 이후로 10년째 꾸준히 건강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건강 노트를 쓰고 있어요. 건강 노트. 건강 노트. 우리는 가계부 쓸 생각만 하지만 건강 노트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어요. 걷다 그 뛰다 인터벌 걷다 트레이닝. 뛰다. 이건 인터벌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보통 속도로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반복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운동 강도에 변화를 주면 뛰었다가 혈관 걸었다가. 탄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혈관 건강이랑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좋죠. 저는 하루에 5분씩 수건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시원하겠다. 꼭 하고 있어요. 이 이마랑 수건 목. 스트레칭은 요 목과 부분을 좀 머리, 풀어주는구나. 척추를 그러니까 목 풀어주는데 부분을. 효과가 있어요. 야. 오. 식단 관리. 역시 저는 식사 되도록 잘해야죠. 밀가루나 육류 같은 음식을 피하고 생선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요. 특히 고등어와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고 오메가3가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지방산들이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이건 RTG 오메가3인데요. 우리 몸속에 저게 들어가죠. 들어있는 RTG 오메가3.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혈관은 항상 멈추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챙겨서 활기찬 인생을 누리세요. 네.
야, 주인공분이 지금은 엄청 이게 활력 넘치게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네. 게 우리 글라디스는 알 거예요. 이게 여자 나이 40을 넘어가면 요 뱃살이 뭘 해도 안 빠져. 위가 그러니까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글래디스는 40 넘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저래? 아니 뱃살도 주인공분이 네. 살이 또 15kg 정도 빠졌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빠졌어요. 이게 오메가3가 이게 다이어트에도 혹시 도움이 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오메가3는 이제 나이살 그리고 뱃살을 없애주는 클리너 역할도 하는데요. 네. 신체의 지방을 이제 연소시켜서 없애주고 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중을 빼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네. 비만인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 2g을 8주간 섭취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 체중이 약 6kg, 그리고 허리 둘레가 약 5.7cm, 그리고 엉덩이 둘레가 약 3.8cm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기름은 이제 고온에서 쉽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초임계 RTG 오메가3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이 임산부나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RTG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500mg에서 2000mg이니까 그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